자, 봅시다. 원리합계. 자, 원리합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은행에서 우리 돈 넣는 거 그거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금, 두 번째는 적금. 자, 다 들어본 말이죠, 맞지? 자, 예금은 뭐예요? 돈을 은행에다 모셔두는 거야. 그럼 모셔둔 돈에 대해서 이자만 붙어, 맞지? 그래서 보통 큰 돈을 한 번에 넣어놓는 게 예금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적금은 어떻게? 적금도 들어봤지? 적금은 줄임말이죠. 뭐의 줄임말? 적립예금. 이게 적금이죠, 맞지? 적립해서 예금을 계속 쌓아가는 것을 적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예금이랑 적금의 이자 계산 방법이 달라요. 왜냐면 예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돈을 넣어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따박따박 붙이기 때문에 계산할 게 복잡할 게 없단 말이야, 맞죠? 근데 자, 여기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리합계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이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돈 원금에다가 그 이자가 붙을 거냐, 은행마다 주는 이자, 그 이자를 붙인 돈을 원리합계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자 계산 방법이 뭐가 있냐면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복리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단리법이라는 것과 복리법의 차이점이 뭐냐면, 단리법은 원래 최초 원금에만 여기에 대한 이자만 계속 붙이는 거야. 그러면 뭐겠어? 일정한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의 이자만 갖다 붙이는 게 단리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런 예금이 없죠, 맞지? 다 복리법을 씁니다. 복리법은 뭐냐면 원래 원금에 이자를 붙이는 원리합계가 생기면 이걸 다시 어떻게 원금 취급을 해서 여기에다가 또 이자를 붙이고, 다시 이자 붙인 금액에 또 요 금액에 다시 이자를 붙여가는 방법이 복리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00만 원이 있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연이자 그냥 10%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단리법에 의하면은, 자, 어떻게? 1000만 원에, 자, 1년 뒤에 이자가 얼마가 되겠어? 10%면? 10%면? 100만 원이 이자가 붙겠죠. 그럼 1년 뒤에 내 돈이 얼마가 돼요? 1100만 원이 되는 거지, 맞지? 맞죠? 그런데 1년 뒤에 또 이자 1000만 원에 대한 10%만 붙이고 또 1년 뒤에 얼마? 12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가는 게 단리법이에요. 계산이 되게 단순하죠, 맞지? 자, 그런데 복리법은 뭐냐면요, 약간 다른 게, 처음에 1000만 원에 이자 10% 붙이면 얼마? 1100만 원이 돼요, 맞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 1100만 원이 이제 내 돈 됐으니까 여기다가 이자를 붙이는 거야, 10%. 그러면 이번에 이자가 얼마다? 111만 원이겠죠. 맞지? 110만 원 맞지? 110만 원 붙이면 여기가 얼마 되겠어? 120, 1201만 원. 이런 식으로 되겠죠. 121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 이제 복리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되겠죠? 단리법과 복리법 계산을 하는데, 단리법으로 실제로 계산하는 은행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복리법으로 보통 계산을 할 건데, 자, 이거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자가 붙는데, 그때 이자의 비율을 이율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자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소문자 R로 표시할 건데, 이게 이제 비율로 적힌 거예요. 이자를, 예를 들어 이자를 10%다라고 얘기를 했어. 10%는 비율로 얼마예요? 비율로 치면 10%는 0.1이잖아. 0.1. 100분의 10이니까 비율로 치면. 맞죠? 그랬을 때 여기에 1100만 원이 된 거는 원래 어떻게 1000만 원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110%의 금액을 만든 게 1100만 원이 되죠. 맞지? 이자 10%를 붙이면은 110%가 되겠다. 이해되겠어?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1210만 원은 또 뭘 한 거예요? 이거에 또 어떻게? 10% 이자 붙인 110%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러면 또 한 달 뒤에는 1210만 원에 또 10%면 얼마? 121만 원이잖아. 그쵸? 맞지? 그럼 121만 원이면 또 121만 원 이자 붙이면 그 다음에 얼마 되겠죠? 1331만 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 금액에 또 110%를 곱한 1.1을 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겠어?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이자를 붙인 비율을 우리가 R로 적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자가 7%라 치자. R은 뭘로 적겠다? 이자를 7%로 쓰자. 그럼 R 뭘로 계산하겠다? 1.07 7%니까 왜 7%니까 100분의 7이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 이자가 5%다. R은 뭘로 계산하자? 1.05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렇게 계산해야 편합니다. 이해되겠죠? 왜 그렇게 계산할까? 무슨 수열이 등장을 한다? 등비 수열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단위법, 복리법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너무 쉬워갖고 단위법, 복리법은 잘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온다? 적금. 자, 적립예금입니다. 자, 이거 계산 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 봐봐. 자, 예를 바로 들어볼게요. 내가 매년 100만원씩 이자 10%로 10년간 적금을 넣었다 칩시다. 그때 내 돈 총 금액 원리 합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되겠어? 자, 그럼 상식적으로 봐봐. 매년 100만원씩 넣었어. 10년 넣으면 얼만데요? 1000만원이죠. 근데 이자 10% 있으니까 1100만원이 나올 것 같잖아, 맞죠? 근데 그게 아니죠. 왜? 10년을 넣었으니까. 10년을 넣었으니까. 은행통에 10년 동안 매년 100만원씩 넣었잖아, 맞지? 그럼 그것도 문제가 생겨요. 제일 처음에 넣었던 100만원은 10년간 이자가 붙고요, 맞지? 두 번째 넣은 100만원은 이자가 9년간 붙을 거고요. 세 번째 넣은 100만원 이자가 7년 붙을 거. 그게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거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매년 초에, 자, 이것도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 모르니까 일단 매년 초에 100만원씩 넣어서 10년간 넣었을 때 10년 말에 됐을 때 원리 합계를 찾으려고 합니다. 오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1년 초에 내가 얼마를 넣었다?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2년 초에도 어떻게 되겠어? 100만원을 또 넣을 거고요. 3년 초에도 100만원을 넣을 거야. 그러면은 쭉 몇 년간? 10년간 넣는다 했으니까 10년 초에도 어떻게? 100만원의 이자를 붙일 겁니다. 100만원을 넣을 거야, 맞죠? 자, 근데 원리 합계는 언제 받는다? 약속돼 있어요. 원리 합계는 항상 적금 언제 받냐면 말에 받는 걸로 약속이 돼 있어. 초에 넣든 말에 넣든 그건 조금 이따 구분할 건데 항상 받는 건 말에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 왜? 초에 넣었을 때 말에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 마지막에 넣었던 거 이자가 붙을까 안 붙을까? 붙죠. 근데 말에 넣어서 말에 받는다. 그럼 맨 마지막에 넣은 건 이자가 안 붙을 거야. 그거 이해를 하겠어?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받는 건 10년 말에 받아요.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은, 자, 제일 처음에 넣었던 100만원이 요만큼의 이자가 붙은 돈, 이 돈이라, 두 번째 넣었던 100만원은 요만큼 이자를 붙여서 여기 있을 거고, 맞지? 세 번째 넣어서 이자 붙은 돈, 마지막에 넣어서 이자 한번 붙은 돈, 이것들을 다 더해야지 내가 받아야 되는 총 금액 원리 합계가 되겠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지. 오케이.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자, 1년 초에 100만원 넣었어. 그러면 2년째 초에 또 100만원 매년 넣으니까 100만원 또 넣을 거 아니야? 근데 처음에 넣었던 게 그대로 있냐고? 아니죠. 처음에 넣었던 건 얼마가 돼요? 100만원에 10% 이자 붙이니까 얼마가 되어 있겠다? 그렇지. 110% 금액으로 바뀌어 있을 거야. 110만원이 되어 있겠죠. 되겠지? 자, 그럼 2년째 돈을 넣었어. 자, 그럼 이제 3년째 내가 100만원 더 넣을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또 가만히 있냐고. 아니, 얘네들이 또 1년이 지나잖아, 맞지? 그러면은 처음에 넣었던 거는 100만원의 이자가 1.1의 이자가 몇 번 붙었다? 두 번 붙었겠죠, 맞지? 그럼 두 번째 넣었던 거는 3년 차가 되면 100만원의 이자가 한 번 붙을 거예요, 그쵸? 그렇지. 자, 그럼 쭉 갑시다. 10년 초에는 그러면 이자가 몇 번 붙었을까?
9번 붙었겠죠. 그럼 10년째 넣었던 거 이자가 붙었을 건데 받을 때가 언제? 10년 말에 받아요. 그쵸? 말에 받으면 맨 마지막에 제일 처음에 넣었던 이게 마지막 이자가 한 번 더 붙겠죠. 맞지? 초에 넣어서 말에 받으면 1년 지난 셈이잖아. 맞죠? 하루 정도는 뭐 그렇다 치고 1월 1일 날 넣고 12월 31일 날 받나 1월 1일 날 받나 똑같다고 취급을 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넣었던 돈인 10년 말이 되면 돈이 얼마가 돼 있는 거야? 처음에 넣었던 돈의 몇 퍼센트? 110%가 10번이 붙어 있을 거야. 맞죠? 되겠지? 그러면 맨 마지막에 10년 차에 넣었던 100만 원은 얼마가 되어 있다? 100만 원에 1.1만큼 되어 있겠죠?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2년 차에 넣었던 100만 원은 돈이 얼마가 되어 있겠어? 100만 원에 1.1에 9제곱이 되어 있을 거고, 맞지? 되겠죠? 그럼 3년 차에 넣었던 100만 원은 어떻게? 100만 원에 1.1에 8제곱이 되어 있겠죠, 맞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받아야 되는 총 금액은 요만큼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다 보세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를 해야 돼요. 계산 되겠냐? 안 되죠? 뭐 해야 되겠다? 우리가 배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야 되겠죠.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뭐였지? R 마이너스 1분의 A의 가로에서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맞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R이 여기서 얼마죠? R 빼기 1분의 100 곱하기 1.1에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적은 건 이렇게 적을 거예요. 기수불이라고 해서 숫자가 뭐냐 먼저 숫자거든요. 초에다가 넣었을 때 받는 원리 합계입니다. 그러면 그때 초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항이 원래 넣어야 돼 매달 넣는 금액에 이자를 붙인 이만큼이 첫 번째 항이 될 거고요. 맞지? 자, 그 다음에 공비는 얼마다? 이율이 10%면 1.1의 비율로 가져갈 거고, 맞지? 몇 년간 넣었다? 10년간 넣었다. 이거 세 개 가지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쓴 게 내가 받아야 되는 총 금액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건 계산 안 될 테니까 이 문제다 얼마쯤 뭐 2.7이든 뭐든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숫자를. 그래갖고 넣고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 자, 기수분 이해되겠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런데 하나 더 있다 했습니다. 뭐가 있냐면 기수분 말고 기말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말불은 뭐냐면 다 똑같아요. 매년 100만원씩 넣어서 10년간 적금을 10년 말에 받는데 넣는 시기가 매년 말에 넣어서 말에 받는 그게 기말불이에요.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차이점이 뭐냐면 초가 아니라 어떻다? 말에 돈을 넣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까지 똑같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은 얘가 없다라는 거죠. 10년 초가. 맞죠? 자, 그러면 10년 말에 어떻게 100만원을 넣었어. 그치? 맞죠?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10년 말에는 제일 처음에 넣었던 게 이자가 몇 번 붙었어? 9번 붙었죠. 맞지? 10번이 아니라 9번 붙었어요.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앞에 있는 건 100 곱하기 1.1에 8, 8번 맞죠? 그럼 두 번째 넣었던 게 맨 밑에 두 번은 이자가 한 번 붙었을 거 아니야. 맞죠? 이걸 다 더할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기말고는 봐봐. 초항이 얼만데요? 초항이 100이에요. 이자가 안 붙은 거고. 공비랑 항해 개수는 어떻다? 똑같아요. 이거는 같은데 공비랑 항해 개수는 같죠? 맞지? 근데 첫 번째 항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말에 넣었으니까 첫 번째 금액에는 이자가 안 붙은 게 기말불이고, 맞지? 초에 넣었으니까 첫 번째에는 이자가 붙은 게 기수불이다. 이 차이점이 있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정리 예금 자 볼게요. 자, 매년 혹시 매달일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마다 다를까? 그건 상관없죠. 매년 A1씩 N년간 이율 R로 적금을 넣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R은
그 비중만큼 퍼센트만큼 100% 더한 R로 계산을 하자 이 말이에요. 괜히 1 플러스 R로 안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기수불이니까 매년 초에 넣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1년 초 2년 초 해서 3년 초 해서 N년 초까지 적금을 넣는데 자 중요한 건 적금을 받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언제로? N년 말에 받자라고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맞죠? 되겠지? 자 그러면은 1년 초에 1회차를 납입을 했어요. A1을 납입하겠죠. 2년 초에는 A1을 또 납입을 할 건데 처음에 넣었던 게 A 곱하기 R만큼 이자료가 붙은 만큼의 금액이 될 거야. 그쵸? 되겠지? 자 그러면 3년 초에 또 A1을 넣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은 처음에 붙었던 거는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서 AR 제곱만큼의 돈이 될 거고 두 번째 넣었던 돈은 AR만큼이 될 거다 이 말인 거죠. 되겠지? 자 그럼 N년 초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N년치에 N회차 A1을 넣었어. 맞지? 그럼 제일 처음에 넣었던 거는 이자가 몇 번? N-1번이 붙어 있겠죠. 맞지? 되겠죠? 자 여기는 A에 R에 N-2 A에 R에 N-3만큼의 금액이 될 건데 받는 건 언제 받는다? N년 말에 받는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N년 말에 받으니까 받는 게 이자가 한 번 더 붙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받아야 되는 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인 거죠. 되겠지? 그래서 요것들을 다 더하면 됩니다. 뭐다? 등비수열의 합인데 첫째 항이 뭐고요? 첫째 항이 A 곱하기 이게 첫째 항이고 맞지? 되겠죠? 그리고 공비가 R이 되고 항의 수가 N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근데 이게 기수불이잖아. 기말불일 때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A1이 뭐만 차이가 난다. 이자가 안 붙은 처음에 넣었던 금액 넣자마자 받는 셈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이자가 안 붙고 그 다음에 공비는 똑같이 적용되고 항의 수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다라는 거. 계산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기수불 기말불 차이점이 되겠나?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은 1 플러스 R로 적어놨는데 내가 적은 R은 1 플러스 즉 20%면 0.2로 계산한 게 아니라 120%를 1.2로 바로 계산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알겠죠? 괜히 1 플러스 R에서 헷갈리지 말고. 자 그래서 한번 어떤 문제인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년 연이율 6%로 연이율 6%로 자 복리로 당연히 복리 계산이죠. 단위 계산 안 합니다. 매년 초에 얼마씩 2만원씩 10년간 넣었을 때 10년 말까지 적금의 원리 합계를 계산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준다 했어요. 뭐 1.06에 10제곱은 얼마로 계산하라? 1.8로 계산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만원 미만은 버린다 했으니까 1000원 단위는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되겠지? 자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얼마? 매년 얼마씩? 2만원씩 10년간 넣었어요. 자 연이율 6%입니다. 자 첫째 항이 뭐다 하겠어? 초에 넣어서 뭐 그 말에 맞는 기수불이니까 첫째 항이 뭐다? 2만원에 이자가 한번 붙었죠. 얼마? 오케이 되겠죠? 6% 이자. 그럼 공비는 뭐가 되겠고요? 0, 항의 수는 10. 이해되겠습니까? 이걸로 등비수열 합 공식 쓰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바로 갑시다. 등비수열 합 R-1분의 R이 얼마? 1.06 빼기 1분의 맞죠? 되겠지? A가 얼마? 2만 곱하기 1.06 맞죠? 곱하기 1.06에 10제곱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하라 이 말인 거지. 맞죠? 이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0.06분의 맞죠? 자 100 곱해서 6분의 그럼 2만 곱하기 1.06을 106으로 바꾸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1.06이 10제곱을 얼마 계산하라? 1.8로 계산하라 적혀 있으니까 빼면은 1.06을 1.8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0.8. 0.8 이거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이해 되겠습니까? 네.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얘들아? 왜 0.8로 되나? 1.06의 10제곱을 1.8로 계산하라 문제 적혀 있잖아. 네. 그러니까 1.06의 10제곱이 1.8이니까 1.8 빼기 1하면 0.8 돼야지. 오케이? 되겠죠? 네? 뭐래? 뭐가 안 됐어? 응. 아니요. 오케이.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귀찮으니까 2만 나눠서 3으로 나누고 맞지? 그럼 1 곱하기 0.8 그러면 68, 48 이렇게 되고 맞지? 자, 여기에다가 만이니까 하나, 둘, 셋, 넷 해서 하나, 둘, 세 개 붙이면 이렇게 되고, 자, 3으로 나눠주면은 왜 이렇게 나오지? 응? 왜 11을 적었나 바본가? 나누니까 얼마가 된다? 2하고 맞죠? 24니까 8하고 점 찍고 하니까 2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28.2만 얼마 나오겠네 맞죠? 되겠죠? 그럼 천원 단위 벌어가 있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28만 원이다 라고 답 쓰면 되겠네 그쵸? 한 방법 이해되겠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이거는 처음 보면 막 되게 복잡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계산하는 방식만 등비수열을 활용했다라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첫째 항이 등비수열의 합 알잖아. A가 뭔지 R이 뭔지 N이 뭔지 그것만 숫자만 넣으면 되는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럼 딱 생각해. 기술에서는 첫째 항이 원래 넣어야 되는 금액 곱하기 2.5 곱한 거 기말분에는 원래 넣는 금액이 첫째 항이고 그 다음에 공비랑 항해계수 문제 보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바로 그 식 가지고 등비수열의 합에 때려 넣으면 끝이라는 거죠 문제 자체가. 되게 처음 보면은 휘황찬란하게 막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고 막 이렇게 다 나눠서 보는 거 보면은 머리 아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거 가지고 이제 활용하면 골치 아파요. 뭐 원금의 평가라든지 연금의 평가 아니면 뭐 대출 상환 막 이딴 걸로 문제를 변형해서 나오면은 어려운데 그거는 옛날에는 교과서에 있던 내용이 지금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것만 잘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그걸 건드리면 나한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따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교육과정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마 하진 않을 거예요.